오독오독. 안녕하세요. 오독오독의 수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기묘한 병을 고치는 의료 판타지 애니메이션 궤병의 라무네입니다. 제목 궤병의 라무네에서 의는 의사의 의입니다. 궤병 전문 의사 라무네라는 뜻이죠. 작품 속에 존재하는 가상의 질병 궤병은 스트레스나 강한 집착을 품은 마음에 괴이라 불리는 신비한 존재가 작용해서 걸리는 질환입니다. 괴이는 평범한 인간에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한 기묘한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은 생깁니다. 궤병이 있으면 그걸 고치는 사람 또한 존재하죠. 가슴속에 숨겨진 원인을 밝혀내고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가 바로 궤병이죠. 작품은 궤병 전문의인 주인공인 라무네가 눈에서 마요네즈가 나오는 아이, 귀가 만두로 변한 어머니, 머리에서 팝콘이 튀어나오는 학생 등 다양한 인물들이 앓는 괴이한 병을 치료하는 이야기입니다. 괴이한 증상의 궤병이 등장하지만 어둡지 않고 전반적으로 밝고 다정한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왓챠에서 보고 원작 만화는 예스24에서 전권을 구매해서 보았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는 2021년부터 방영을 시작해 12화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려울 것 없는 내용이고 이야기도 환자 케이스별로 나눠서 진행되기 때문에 가볍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괴이한 병을 치료하는 내용이다 보니 범상치 않은 이미지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거북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작품의 주요 줄거리는 항상 장난스러워 보이지만 환자를 치료할 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힘을 다하는 궤병 전문의 라무네를 메인으로 합니다. 라무네와는 정반대 성격으로 냉정하고 차분한 라무네의 제자, 중학생인 쿠로와 함께 둘은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치료하지 못하는 괴이한 증상들의 원인을 밝혀내고 치료하는 과정을 담아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조미료 눈물은 눈에서 눈물 대신 마요네즈, 간장, 케첩, 유즈폰즈 같은 소스, 조미료가 나오는 아역 배우 고토의 이야기입니다. 보호자인 어머니가 자신의 욕심으로 배우 일을 늘리고 고토에게 외롭거나 슬퍼도 울지 말고 그 눈물을 연기를 위해 아껴두라고 해 진짜로 우는 방법을 까먹어버린 게 문제의 원인이었죠. 조미료는 달거나 매워서 인간의 감정과도 같습니다. 감정을 억누른다는 건 일종의 스트레스인데다가 코토는 연기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꾸며내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본인이 느끼는 진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대신 조미료가 그 감정을 배출해주고 있는 거였죠. 해결 방법은 자신을 그대로 진실하게 드러내는 거지만 고토는 엄마와 어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진심을 내보이지 않고 조미료의 뚜껑을 닫듯 억누릅니다. 결국 몸에 과도한 조미료가 누적되어 괴사 직전의 위험한 상태까지 가죠. 몸의 부담을 줄이면서 조미료를 빼내려면 그걸 옮겨놓을 그릇이 필요한데 그릇의 조건은 바로 고토의 감정을 희생시켜서 얻은 것들입니다. 그렇게 그동안 어머니가 사모은 옷, 가방, 다이아몬드가 검은재로 변해버리는 걸 대가로 지불하며 어머니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깨닫고 건강한 고토를 되찾습니다. 이후로 나오는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괴이한 증상이 몸에 발현된 환자들이 라무네를 찾아오고 라무네가 해결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문제의 원인을 마주할 자신이 없는 환자들이 회피하면서 임시 변통으로 증상을 막는 데 급급하다가 결국 상황이 더더욱 심각해져 버리죠. 처음부터 라무네의 말대로 해결했으면 지불하지 않았을 고생까지 한 뒤에야 마침내 문제를 제대로 마주하고 완치에 이릅니다. 작품 속 환자들의 몸에 괴이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신호는 몸의 주인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음식과 연관된 특이한 증상들이 몸에 나타나는 모습이었지만 현대인에게 있어 스트레스가 다양한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걸 쉽게 연결지어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억누르고 있다가는 엉뚱한 데에서 감정이 터지기도 하고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른 척하려고 한다면 인식의 어긋남이 발생하기도 하죠. 내면의 감정적인 부분 말고도 염증 수치가 증가하거나 수면 장애가 생기고
소화불량, 피부 트러블과 같이 몸의 직접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약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증상은 더더욱 악화될 뿐이죠. 결국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완치까지의 첫걸음을 비로소 내디딜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괴이 현상이라는 상상력이 더해져 의미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라무네의 가치는 문제 해결의 계기를 준다는 점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라무네 역할을 맡은 성우 우치다 유우마도 인터뷰에서 라무네는 치료의 계기만 부여하고 그 계기를 어떻게 살릴지는 환자들 본인들이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정을 해야 하는 지점까지 반드시 인도하는 게 라무네의 좋은 점이라고 하면서요. 사실 라무네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대로 마주하지 않고 의사도 속이고 자신마저도 속이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결국 자신의 몸의 형태로 드러나 버린 문제는 당사자 본인만이 직접 문제를 제대로 마주해야만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라무네는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치료 방법을 알려주며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결정하는 건 본인이야.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해. 네가 고치겠다고 했잖아. 당연히 대가는 네가 지불하게 돼. 나을지 안 나을지는 너한테 달렸어.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의사나 심리상담사, 가족과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결국 자신의 문제는 자신만이 결단을 내리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죠. 문제 해결의 키가 나한테 달려있다는 사실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용기와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맡은 역할의 무게 속에서 잊고 있던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에 지니고 있던 진심을 오롯이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한없이 가벼워 보이는 행색과 행태의 라무네를 주인공으로 하며 단순해 보이는 그림체의 애니메이션이지만 이 메시지만큼은 진지하게 전달하는 게 이번 궤병의 라무네 작품이 지닌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에서 주인공인 라무네가 왜 궤병의가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고 왜 그렇게 환자를 살리는 데 열심인지 과거 일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궤병이 존재할 수 있는 세계관에 대한 장대한 묘사, 인물 개개인의 서사와 내면을 서술하는 대신 궤병과 궤병의가 뭔지에 대해서만 짧게나마 설명한 후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죠. 라무네의 이름이 왜 라무네인지조차도 설명이 없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할 정도로 정형화된 인물들이 등장하는 작품인데 오히려 그렇게 이런 설명은 생략되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언행이 가볍지만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하거나 남을 도울 때는 온몸을 던지는 주인공이 있고 그 곁에는 냉정하고 단호해 보이지만 주인공을 진심을 다해 걱정하고 도우는 서포트 캐릭터가 있다면 이 구도에서 어떤 대화와 이야기가 그려질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마치 일본의 만담 장르의 공식처럼 등장하는 바보 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보케 역할과 그의 태클을 거는 츠코미 역할과도 같습니다. 이런 역할은 오랜 기간 여러 매체를 통해 사용된 만큼 사람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작품에 그려진 이외의 여백은 시청자들이 얼마든지 상상으로 채워도 되는 영역이죠. 작품에서는 주요 인물인 라무네와 쿠로 이외에도 궤도구를 파는 가게 아카츠키의 예전 주인인 아야메와 현재 주인인 니코, 라무네의 스승인 모미지가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아야메는 어린 초등학생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12살의 할머니고 니코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이외의 감각이 특출나게 뛰어나며 모미지는 문물을 겸비한 실력자지만 길치입니다. 라무네도 일상에서 튀는 차림으로 다니며 요상한 디자인의 티셔츠를 좋아하기도 하죠. 작품은 주요 인물들의 과거 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현재 지니고 있는 특이한 요소와 남다른 비주얼의 모습을 마치 나열하듯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캐릭터를 만든다고 할 때 첫 번째로 다른 인물들과의 상호작용을 쌓아가고 중요한 순간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모습에서 그 캐릭터가 어떤 인물인지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캐릭터가 지닌 특성을 직접 설명하는 방법이 있죠. 이 작품을 보면서 아쉬우면서도 의아했던 점은 호자의 방법을 쓰며 작품 전반에 있어도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 속성을 더하면서 캐릭터들의 특이함을 더하려 했던 점이었습니다. 원작 만화로는 5권, 애니메이션으로는 12화라는 짧은 분량이라는 한계도 있겠지만 과감히 인물들의 과거 설명을 생략했던 것처럼 굳이 없어도 되는 독립적인 특성도 생략한 채 독자들에게 상상의 영역으로 맡겼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궤병의 라문의 원작 만화는 2017년부터 월간 소년 시리우스 잡지에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단행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권까지 출판되었는데 3권 중반까지는 월간 소년 시리우스 잡지에서 연재한 내용, 이후부터는 매거진 포켓, 약칭 마가포켓로 옮겨서 연재한 내용이 5권까지 담겼습니다.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작품인 만큼 3권까지의 내용인 애니메이션 7, 8화의 머리에서 팝콘 편에서 한 번, 그리고 5권까지의 내용인 11, 12화의 쿠로의 이야기와 애니메이션에서 추가된 라무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에피소드인 12화에서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마무리된 느낌이 듭니다. 또다시 연재를 시작해 뒤의 내용을 이어가는 걸 기대하는 일본의 독자들이 있지만 작가가 SNS에서 분명히 궤병의 라문의 만화는 끝났음을 밝혔기에 여기까지인 짧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작 만화 작가의 필명은 아호 토로입니다. 아호는 한국어로 바보라는 뜻으로 당연히 본명은 아닙니다. 이름을 번역하자면 바보 토로라고 할 수 있죠. 이 이름의 의미는 애니메이션에서 쿠로의 성우로 맡은 나가츠카 타쿠마의 인터뷰에서 밝혀졌는데 잘 팔리는 만화가의 이름에는 한자와 가타가나 조합과 함께 아로 시작하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마치 작가의 이름처럼 특이한 이미지들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궤병의 라무네였습니다. 왜 그런 특이한 모습인지 깊은 설명까지는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도 동일하죠. 심리적인 고통을 궤병이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상상력이 담긴 재밌는 소재를 적당히 잘 요리한 덕에 깔끔하게 감상할 수 있었고요. 그럼 오늘의 오독오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오늘 방송에 대한 후기와 감상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X에 남겨주세요. 이상 일본 서브컬처를 오독하는 오독오독이었습니다.